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자리 선점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친구 통해서 이제 아시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이제 자리 잡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코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사무실 차릴 분을 했다가 하루 종일 해드리고 그런 코칭을 일주일 동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해드렸는데 뭐 처음엔 잘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만두셨는데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초보자분들까지도.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음, 자리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오셨었는데 한 제 공인중개사 가장인 분이 계셔서 어, 그분을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을 하나도 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찾아봐야 할 자료 중에 하나예요. 일단 자리를 선점할 때 뭐 바로 앞에 뭐 저기 길 건너 이런 거를 고민하기 전에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토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늘 사무실을 옮겨 다녀야 됩니다. 조금만 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초반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디에다 잡아야 될까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기본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일단 종합계획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개발하기로 했냐면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은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끝날 때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G20에 들어갈 때 국가 간의 약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면 음, 땅은 괜찮을지 몰라도 하늘이나 대기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면 북극곰 사건 뭐 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 녹색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녹색 성장 어떤 거죠? 최대한 오염을 줄이고 푸른 자연을 푸르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위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서해안 신산업 벨트랑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가 있습니다. 이걸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서해안 신산업 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서해안 신산업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라인 쭉 이어지면 벨트가 되죠. 그리고 동해안은 에너지랑 관광입니다. 남해안도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서해안 쪽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서해안 쪽에 높은 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바다가 깊어요? 얕잖아요. 이쪽은 그래 어차피 인천도 여기 있고 여기다가 쭉 만들자. 중국 니네들도 지저분하게 했지? 황사 일으켰지? 자 우리도 여기다가 포진하자. 뭐 속뜻은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형국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의 서해안 쪽에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다 서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 보세요. 에너지 관광 벨트죠. 에너지 관광 벨트에다가 의료 시설들이 이게 뭡니까? 웰빙 잘 살자 이런 거를
조금 더 녹색이 가까운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끌었다는 거는 강원도 쪽에는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겠다라는 걸로 이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2030년 원주의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건 정부 24시에서 발표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블로그에 떠다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걸 떠다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옮기시겠죠. 하지만 원인 서류는 이거다. 도로 중심의 발달은 1970년 강남이란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2008년 9년 때에 먹힌 거예요. 그때부터 개발 계획 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도로 중심에 개발했던 것들이 강남 압구정 이런 배밭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를 쭉 깔고 도로 중심에 있는 산업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얘기했냐고요? 원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1억 놔두고 3억, 5억, 10억 버는 사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 손님들 중에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중개업체를 잘 만난 분도 있고 그냥 소 뒷걸음질 하다가 하신 분도 진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면 망하겠죠. 자, 브라우저 제가 하나 띄워볼게요. 어, 이거 말고 어, 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자, 제가 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큐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죠. 수정계획. 수정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잘 발표하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다고요. 그 전 정부에서는 비밀로 했었잖아요. 압구정 이런 것들 정보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고위관리직 분들에게서 나왔던 거잖아요. 거기 분여회에서 나왔잖아요. 정보들이. 모르는 사람은 패스트 팔로우들이 돈을 벌고, 처음 몰랐던 분들은 그냥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압구정이나 이런데. 그 뒤로부터는 이 불평등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번호 있죠? 자,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통령 공고 190,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돼 있죠. 언제 발표했어요? 2005년 12월 30일 날 발표했죠. 국무총리가 이해찬 국무총리님이었고, 그때는 이제 건교부입니다. 지금은 국교부인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 그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어요. 생각 자체가 바뀐 겁니다. 건축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해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강원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강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원권 나와 있죠. 자, 이런 뭐 내용, 중요한 내용 많은데 가시화된 내용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도권 연계,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수도권과 연계해서 동서 중앙 국토 측의 기능을 강화하는 고속교통망 구축. 자, 보세요. 또 인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원주, 원주에서 강릉, 철도 및 고속도로만 구축해가지고 밑에 내용이 쭉쭉쭉 있다고요. 이거랑 연계된 것들 여러분들 찾아야 된다고요. 일반 사람들도 보는, 투자자들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손님이 갈팡질팡할 때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런 질문 받고 있지 말라고요. 그런 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반문하세요.
이때가 2005년도잖아요. 그죠? 이때 원주가 평당 10만원 하던 땅값이 70만원, 7배, 1000만원짜리가 7천만원, 2억짜리가 2720배 1억 4천, 1억짜리가 7억짜리. 여러분들 이거 손님한테 물어보세요. 손님 아셨냐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땅이라는 게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랑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뭐 남향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토지 여러분들이 자리 잡을 때는 만약에 아파트를 많이 하실 분이 전문적으로 하실 분이 뭐 산업벨트 쪽에서 공장지대로 갔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공장지대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쳐요. 물론 사람들 들어오겠죠. 300세대예요. 중개사 하나 있어요. 거래? 뒤에 만약에 뭐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300세대 끝입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그거 뭐 한 1억, 2억이다 치면은 60만원? 양타 120만원? 120만원 300개 다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 2년 동안 거래가 없겠죠. 뭐 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부동산 차렸으면은 향후 2년간은 이사 가야 돼요. 그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관리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알고 그거와 공장 간에 연결되는 것들을 중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선 전문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면 늘 이사 가야 되고 쓸데없는 손님 탓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철도 중심에 된다라는 건 철도 중심으로 이미 찍힌 다음부터는 대기업들이 대거적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그 대거적으로 매입한 토지들을 또 시행사, 시공사들이 대림건설에 이런 건설사들이 그거를 사들였고 나눠서 분양했고 그때 가서 그거를 파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서 그쪽 땅 하나 사놨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원주 땅을 조그만 걸 하나 사서 한 1000만원치만 샀다고 쳐요. 아니면 500만원치만 사도 꽤 살 수 있습니다. 그거 7배 올랐다고 쳐봐요. 옆에다가 부동산 차리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 화면에는 지금 도로들이 4차선, 8차선, 10차선 이렇게 완전히 대도로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건물 좋나요? 좋은가요? 좋죠. 아주 대로변에 있는 코너 땅이잖아요. 땅 팔기엔 좋지만 여기 안에 있는 상가를 중개하기에는 어때요? 여기 원주에 있는 법원 사거리입니다. 여기 다 비어 있어요. 왜냐면요. 임대료도 비싸고 여기에는 차가 정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오히려 안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2013년인가 4년에 이미 얘기한 겁니다. 사거리에다가 놓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뒤에 발표했죠. 3년, 4년 뒤에 발표했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미리 연구원들끼리 어느 정도 검증됐던 자료들을 다 올려놨다고요. 자, 이거는 원주가 남원주가 좋은지 서원주가 좋은지를 놓고 가리는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대안 1과 2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론해 놓은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일단 올렸어요. 중개사분들이 이걸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 도심에는 남원주 역사가 들어간다 라는 거를 보시는 게 가장 빨리 보시는 거겠죠.
일단 남원주가 그럼 도심권에 속했구나 라고 알고 이 자료를 손님에게도 브리핑하기 좋은 겁니다. 캡처해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정부에서는 어떤 걸 채택했냐. 대한일을 채택했다. 왜 채택했냐. 도심 간의 균형화를 위해서 채택했다라고 나와요.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건 여담으로만 하시고 괜히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걸 채택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서 틀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2020년 공간에서 2030년 공간이 부도시민 남원주가 도시민 남원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요. 또 지하철 옆에 평당 1000만원짜리 땅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아주 옛날에 있던 그런 땅들 말고요. 잘 없잖아요. 지금 KTX 옆에 있는 땅들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다. 남원주 역세권이 저탄소 녹색 도심, 도심지에 편승되어서 기업도시랑 서원주, 문막, 부도심을 따라서 개발된다. 그런 부동산 자리를 만약에 잡는다면 여기 한 중간에다가 잡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파트 수요, 전체적인 수요. 또 다음에 볼까요? 여기 보시면 남원주, 여원, 서원주에서 목적이 뭐냐면 시가지로 관통하던 중앙선 철도 변형으로 인해서 원주역이 남원주역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제 중앙시장에 있던 중심 상권들이 일로 옮겨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거 중심으로 육성하는 게 원주시의 목적입니다. 철도, 시외, 고속버스 등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14년도인가 13년도에 수정한 거 이거예요. 수정한 게.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알았다면은 그 앞에다 잡으면 좋겠죠. 심지어는 20평 땅을 사서 거기다 컨테이너를 올려놔도 10평 부동산하고 10평 커피숍에도 월세 지켜나가면서 편안하게 중개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편입된다? 포상비용 받겠네요. 많이 받겠죠.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땅이 작다 보니까 돈으로 바로 주고 쫓겨날 수도 있겠죠. 크면은 땅으로 주겠지만 그런 건 좀 아깝겠죠. 그리고 봐, 서원주는 배경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 억제를 교통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 광역적 지역적 교통체계 구축, 원료 유통 거점 지역으로 육성, 방향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사람 자는 없잖아요. 그죠? 대신 역세권 배후, 역세권의 배후 주거 기능, 주거가 아니라 주거 지원 기능입니다. 그럼 여긴 중심 지역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이것들도 실제로 정부24시, 그 다음에 원주 시청, 토지 이용 계획 여기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원주만 보면 11만 8천 명을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2018년이라고 치면 서원주가 한 5만 8천 정도 된다 그러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3만 얼마입니다. 11만까지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권에 있는 게 지금 20만 명을 25만 4만 명 정도 늘리는 건데 서원주 기업도시를 여기는 1, 2만 명 늘리는 게 아니라 3배를 늘리는 거면 얼만큼 개발하겠습니까? 그럼 아직도 찾아먹을 곳이 많다라는 거죠. 이 주변에 부동산 차려도 된다.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땅이라면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기가 발전이 되면 거기다가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들어오고 그 들어가는 시설에서 또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뭐 쭉쭉쭉 들어오겠죠.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기본 방향이다. 기본 방향. 빨리 옮기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내려오는 물을 거꾸로 수영해 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음, 힘들죠. 이런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조금 목소리가 약간 좀 커졌던 부분들도 있다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선택을 안 해서 못 본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판단력과 판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느 전문가보다 못지않게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 1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들 분들이 남 거 뺏고 늘 한탄하고 뭐 어떤 분은 같이 차리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어, 적정한 자리를 모르면 남을 따라가게 되고 남을 따라가게 되면 잘 몰라서 자기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에 떠다니는 다른 사람을 잡아 당기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질서가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있지 않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축복합니다.